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모두 가라앉은 고요한 밤, 영혼의 온기를 채우는 곳, 오후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 주어진 일을 결점 없이 해내기 위해 스스로를 매섭게 채찍질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라도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친 어깨를 끌고 이 밤에 당도하신 당신에게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오늘은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숨막혀하는 우리들의 불안에 대해, 그리고 그 불안을 다정하게 끌어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결점 없는 매끄러운 삶을 이상향으로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정답을 요구받고 단 한 번의 실패는 곧 영원한 도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얇은 유리로 된 외주를 타듯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비틀거리거나 흔들리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죠. 타인에게 완벽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는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조건일 뿐인데도 우리는 깨어진 내 모습을 보며 깊은 수치심과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 깨진 파편들을 보며 쓸모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실패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믿었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산산조각난 도자기처럼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뾰족하고 아픈 파편들을 서둘러 빗자루로 쓸어버리거나 남들이 볼세라 어두운 마음의 지하실에 꽁꽁 숨겨버리려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상처와 실패를 대하는 전혀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동양의 와비사비 미학, 그 중에서도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전통 기법인 킨츠기입니다. 킨츠기 장인은 깨진 도자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카로운 파편들을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모아들입니다. 장인에게 도자기의 균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궤적이 시작되는 경이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킨츠기의 진정한 마법은 파편을 이어 붙이는 재료에 있습니다. 장인은 상처를 감쪽같이 숨기려 투명한 접착제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 부위를 오칠로 잇고 그 위에 영롱한 금가루를 입힙니다. 그 결과 도자기는 상처를 숨기기는커녕 깨어진 궤적을 따라 황금빛 선이 선명하게 새겨진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세상에 똑같이 깨지는 도자기는 없습니다. 즉, 그 금빛 흉터는 오직 그 도자기만이 겪어낸 고유한 삶의 역사이자 시련을 견뎌낸 훈장이 됩니다. 킨츠기를 거친 도자기는 깨지기 전에 매끄러웠던 상태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대접을 받습니다. 상처가 곧 무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 뼈아픈 실수, 뼈저린 실패들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밋밋하고 평범했던 당신의 삶에 그어진 오직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금빛 선들입니다. 상처 없이 매끄럽기만 한 삶은 얄팍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며 눈물로 그 조각들을 이어 붙여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와 삶의 풍파를 견뎌내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결점과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킨츠기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중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실패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나의 상처가 금빛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짓누르는 불안감에 숨을 쉴 수 없을 때 17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바리우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처방전을 꺼내어 봅니다. 스피노자는 우리를 올가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좁은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아주 멀리 적가마득하고 영원한 우주의 끝으로 던져 보십시오. 수십억 년을 빛나온 별들과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은하의 춤사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은 하나의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내가 직장에서 한 작은 실수, 누군가에게 받은 비난 혹은 시험에서의 실패가 얼마나 작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의 장엄한 역사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찰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나를 짓누르던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다독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거대한 대자연의 필연적인 법칙 속에서 일어날 뿐이라고요.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날씨를 향해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냐며 화를 내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은 그저 자연의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슬픔, 분노, 그리고 살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실패와 실수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혹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일까요? 인간 역시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겪은 뼈아픈 실패와 요동치는 감정의 폭풍우는 당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 숨쉬는 자연의 일부로서 겪어내야 할 날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완벽해지기 위해 폭풍우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슬픔 같은 수동적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명석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할까? 아, 남들에게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운 거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평가를 억지로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불안의 원인을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우주의 관찰자처럼 고요히 이해하는 순간 마법처럼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폭풍우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좇는 허상을 내려놓고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 스피노자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관점, 즉 영혼의 관점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애초에 흠집 없는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와 상처는 세상과 부딪히며 만들어낸 생생한 마찰열이자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오래된 고목을 보십시오. 비바람을 맞지 않고 온실에서 매끄럽게 자란 나무는 흉터가 없겠지만 결코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벼락에 깎이고 폭풍에 꺾인 깊은 상처를 가진 나무만이 비로소 새들이 깃들고 지친 여행자가 쉬어갈 수 있는 크고 단단한 품을 내어줍니다. 당신의 상처, 그 깨어진 틈새야말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여백이 됩니다. 완벽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감옥입니다.
자를 대고 그은 듯 반듯하고 결점 없는 정원은 금방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굽어진 나무, 시들어가는 꽃, 이끼 낀 돌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야생의 숲을 보며 우리는 결코 실패한 숲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이며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찍어낸 매끄럽고 결점 없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빚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야생의 숲입니다. 굽어지고 패인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재판관이었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큰 실수를 하고 울고 있다면 당신은 그를 향해 그것밖에 못하냐며 모진 말을 퍼부을 건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을 겁니다. 그 다정한 위로와 너그러움을 왜 당신 자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밤만큼은 깨진 도자기를 어루만지는 킨츠기 장인의 손길처럼 뾰족하게 날이 선 스스로의 상처를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언어로 쓰다듬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애썼다, 흔들리고 깨어졌지만 그래도 참 잘 버텨냈다라고 말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무거운 갑옷을 이제 그만 벗어던지십시오. 그 갑옷은 당신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할 기회를, 그리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온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매끄러운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깨어진 자리에 기꺼이 황금을 부어 빛나는 무늬로 만들어낸 사람만이 세상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넘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는 도자기는 깨어질수록 더욱 유일무이하고 눈부신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테니까요. 영원한 우주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아주 짧고 눈부신 찰나의 소풍과도 같습니다. 이 짧고 귀한 소풍을 남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혹은 실수하지 않으려 전전긍긍하며 보내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평가와 후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이 서재의 문턱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주의 넉넉한 품 안에서 당신은 이미 흠잡을 데 없이 눈부신 존재입니다. 깨어진 틈새로 새어나오는 당신만의 고유한 빛을 사랑하십시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이 고요한 낭독이 불안에 떨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덮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러질 듯 팽팽했던 마음의 줄을 스르르 놓고 가장 편안하고 나른한 숨을 내쉬어 보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채로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찬란한 불완전함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영혼이 쉬어가는 곳,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였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